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천기 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누설입니다. 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주제로 이렇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이후로는 주요국 중에서 최초였다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미국이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것은 뭐 세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계속적인 그러니까 위험의 확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제적인 대응이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인상하고 여력을 봐서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9월 달에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은 11월이나 10월 달에 인상할 것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인상할 것이다. 이 상황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거의 1,800조 원까지 가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어떨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계부채가 워낙 높고 지금까지 영끌 예를 들어서 B2 네. 이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빚을 못 갚잖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동시에 빚을 못 갚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가장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분들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인 경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죽지 않고 계속 달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8월 31일 화요일 최유한의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누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한 주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주제인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미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쫙 얘기 나오겠지만 말고,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7명의 청년, 바로 방탄소년단 BTS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BTS를 통해서 본 세계, 재밌겠죠. BTS를 통해서 본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는 세계는 왜 BTS를 소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네 가지 파트에 나눠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이 BTS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친구들이 더 이상 소년은 아니고 이제 건장한 청년인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인기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채널 고정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시작 전부터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평론가님도 아미가 아니신지 궁금하거든요. 아미의 기준을 네. 팬클럽에 가입을 했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아미가 아닌데요. 저는 아미가 아니더라도 계속 모든 BTS 방탄소년단 뉴스를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노래도 듣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아들과 딸이 엄마하고 아빠는 BTS만 좋아해. 우리들은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러는 바람에 곤란한 적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오, 그러면 최애는 누구세요? 네. 랩을 들으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전 슈가가 그렇게 마음에 막 끌려요. 민윤기 예. 님이요. 좀 뭐랄까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 뭔가 짠한 거 있지 않습니까? 슈가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짠하죠? 계속 마음이 끌리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걸 최애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RM이 최애긴 한데요. BTS 정말 국가가 인정한, 세계가 인정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파워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BTS 얘기한다니까 또 우리 아미들 귀 쫑긋, 눈 번쩍 하면서 보실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BTS를 좋아하고 그냥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해서 나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우리 아미 여러분 되세요. 지금부터 토끼굴에 한번 빠져봅시다. 자, BTS는 어떻게 세계를 바꾸나? 여기 우리 저 방탄소년단 그 멤버들이 다 이렇게 동해바다 가서 속초인가요? 가서 누워 있습니다. 여긴 또 관광 명소가 돼요. 방탄소년단이 먹고 마시고 자고 들리고 책 읽고 뭐 사용하고 이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RM이 엊그저께 읽었던 책은 절판된 지 2년이 넘었는데 다시 찍는다 그러죠. 지민이 어제 브이라이브를 했었어요. 어제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계시네. 어제 브이라이브에서 700만 명이 이렇게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 스튜디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하고 그 정도인데 700만 명이에요. 좋아요. 하트는 뭐 2억 6천만 개인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BTS는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나? 바꾸고 있나?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신 평가 봅시다. 외신 평가 보면요. 가디언지는 영국 거예요. 일간지. 굉장히 권위 있는 데입니다. 팝 음악의 얼굴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 산업의 최정상에 도달한 첫 한국 그룹, 최정상이랍니다. BBC는 영국은 21세기 비틀즈이자 글로벌 팝 센세이션. 자, 포브스, 이거는 미국의 경제지예요. 경제지에서 팝 아티스트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앨범에 담긴 메시지와 호소, 팀워크와 개인 역량, 그리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여태껏 본 적 없는 창조성, 타이밍, SNS, 아미가 큰 동력으로 작용했다. 데일리미러, 마찬가지로 영국 일간지. 중요한 건 BTS보다 더 경쟁력 있는 가수들이 한국에 많다는 사실이다. 와우. 와우, 박수. 맞아요. 워싱턴 포스트, 방탄소년단이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아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감동 아닙니까? 감동입니다. 이게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뭐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외신은 적어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여기서 기사가 나오면 전 세계에서 받아 쓰는 그런 권위 있는 외신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욕이 없어요. 다 잘한다예요. 왜? 지금까지 잘한 것만 보여줬으니까. 잘한 것만 봤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잖아요. 왜 세계는 BTS가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세계가 BTS를 소환하고 있다. 왜 소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BTS와 경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BTS와 사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까? 과연? 7명의 청년, 나이도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BTS 문화, BTS 현상 한국 문화와 세계 문화의 융합을 이끌 수 있을까? 사실은 융합보다는 한국 문화를 끌고 가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그리고 BTS와 정치, BTS 현상은 세계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할 것인가? 사실 개입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 막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게요. 뭐 정국이나 비나 태영이나 막 다 이름은 얘기하겠는데 그거 말고 관계된 사람들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게요. 하이브 빼놓고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첫 번째로 우리 BTS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TS가 바라본 경제? 아니요. 경제에서 바라본 BTS. 이거 보면은 2018년과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2018년과 19년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이 공연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23개 도시 62회 공연을 했고요. 무려 공연 관객만 206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디움에 무대에 모인 사람만 206만 명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투어 후반부에 펼쳐진 스타디움 월드 투어는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표 판매가 평균 75억 원. 한 번 열리면은 75억을 벌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적인 그 공연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BTS가 우리 방탄소년단에 가서 공연을 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2년 후에 바뀝니다. 이 공연 이때는 그때 여자 혼자 호텔에 가서 숙박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 공연이 있을 때는 풀어졌어요. 그 이후에 2년이 지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그 보수적인 나라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 나라가 바뀌고 그 보수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성들이 노동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BTS의 러브 유어셀프 이 공연인 이거를 기점으로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바꿔버리는 BTS? 이야. 그리고 뭐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매진식 역대 12번째 뭐 다 아시죠? 예. 진이 거기서 에오 프레디 머큐리의 그 흉내를 헌정을 했죠. 예, 맞아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9,200억이 넘고 또 세계 결산 차트에서 세계 투어 3위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unbelievable합니다. 이게 정말 한국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옛날에 빌보드가 어디 있어요. 가요 톱10 나가면 다행이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10년간 56조 원 창출, 문화 넘어 경제까지 방탄 효과. 와, 아우, 너무 예뻐 죽겠죠. 예, 그랬어요. 예뻐 죽겠어요. 기업 손적 맨 4조 1,400억 원 생산 유발, 경남제약, 레모나 70억 개 판매로 기사회생, 죽어가는 기업도 살립니다. 예수도 아닌데 한 해 외국인 80만 명 BTS 찾아 한국행. 물론 코로나 있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기업 공개 임박한 빅히트, 호재, 엔터주 들써 이 예전 기사죠. 이제는 하이브가 되어서 어마어마해진 기업이 됐습니다. 핫백 1위 경제적 효과 찾아봅시다. 직접 효과와 유발 효과 봤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직접 효과만 봐도 2,457억 원, 소비재 수출 3,717억 원, 거기다 유발 효과 보면 생산 유발이 1조가 넘어가고 부가가치 4천억 원, 고용 유발 7,900명. 이게 BTS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보이는 경제 효과입니다. 이걸 어떻게 추산했냐면은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효과, 경제효과 수치 비교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어떤 경제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때,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현상이 있을 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효과를 내는데 BTS의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하면 나오는 거예요. 잘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BTS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건 다음 중요한 겁니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BTS에게도 그렇고 많은 경제 생산 주체들에게도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디지털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 문화 상품에 대해서 문화 상품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서구 중심의 대중문화 제작과 유통 질서에 새로운 조건이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화 상품에 관련돼서 또는 모든 다른 상품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가 아니었을 때는 제작자, 생산자가 독점하고 있었던 구조였어요. 독점하던. 그래서 생산과 유통과 배급 이 모든 것이 이 콘텐츠를 혼자 제작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작자가 독재를 해도 돼. 오케이. 이거 내 거야. 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바뀌냐면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사용자 개입 구조가 됩니다. 생산, 유통, 배급 똑같아. 다 똑같아.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사용자가 여기서 이 자체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들이 나온 BTS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어서 페이크 러브라는 노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2차, 3차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제작자가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왜 가능하냐?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비단 BTS 방탄소년단만의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BTS가 물론 이 파고를 잘 탔어요. 아주 잘 탔어. 그런데 여기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방탄소년단만의 굉장한 특징을 찾아갈 수 있다. 굉장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다음. 디지털 기술은 영상의 생산과 유통을 제작자들이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용자들도 영상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2차 콘텐츠를 생산하는 또는 더 나아가서 3차 콘텐츠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제작자 역할도 하는 프로덕션으로서의 역할과 컨슈머로서의 역할까지 같이 변신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BTS는 강력한 팬덤이 2차, 3차 생산자로 기능을 하면서 제작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 개입하려고 하는, 맨 처음 개입해서 제작하는 하이브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하이브가 잘해야 돼. 그래서 하이브가 못하면은 2차, 3차 생산자들이 욕을 해요. 예, 지금도 욕먹는 거 있죠? 예, 개입하는 대단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돼요. BTS가 경제를 바꿨다라는 것은 디지털 생산 경제로 바뀌면서 사용자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그건 자발적으로 참여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까지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BTS와 사회. 여리여리해요. 여리여리. 아기아기하고요. 예. 2013년에 데뷔한 지 5일째 되는 날, 예. 한밤의 연애와 인터뷰할 때 맨 처음 찍었던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안 됐는데도 이렇게 아주 어려 보여요. 빵 터진 건 맨 끝에 있는 저
B 보고 제가 빵 터졌어요. 예.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지금은 이렇게 훈훈하게 변했네요. 엄청나게 훈훈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이구, 이렇게 변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놨냐? 맨 처음 시작할 때 힙합을 했습니다. 힙합. 원래 시작을 힙합 아이돌을 컨셉으로 시작을 했는데 랩을 하니까 랩 진영에서 거들떠도 안 봐요. 욕을 해요. RM과 슈가가 그 모씨한테 엄청나게 욕먹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무슨 화장을 하냐고, 여자냐고.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힙합을 한다, 랩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이돌 쪽에서도 욕을 해요. 아이돌 쪽에서 건방지다. 예. 아까 데뷔 5일차 얼굴을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데뷔할 수 없도록 계속 다른 쪽에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펑크난데를 들어갔어요. 펑크난데를 메꾸면서 데뷔한 겁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런데 힙합과 아이돌이 그렇게 비판받으면서 결국은 BTS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기죽지 마세요. BTS는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자, 바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있죠. 별거 없는 중소 요거 기획사. 들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땜빵에서 데뷔했거든. 어떤 이들은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 뜰 거래. 라고 했지만 지금 BTS는 달라진 거죠. 당시의 비판, 아이돌, 연예 노동자들에 대한 비판은 보통 이렇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어린 나이의 연습생들로 선발을 해서 소속사 교육이 뭡니까? 소속사 교육은 뭐 언어도 되겠고, 춤도 되겠고, 노래도 되겠고, 랩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교육을 제2의 학교 교육처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외모, 다이어트, 일상, 사생활 모두 기획과 매니징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처럼 움직였어야 됐다. 사람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케이팝이 막 일어나고 해외로 수출되고 되던 2011년, 12년, 13년 이때 외국에서 한국의 케이팝에 대해서 비판, 내부에서 일부 평론가들의 비판, 뭐냐면은 찍어냈다라는 거지. 기획과 매니징에서 나왔지. 얘네들 개개인이 다 잘나서 나온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역시 일정 정도 맞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BTS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가사 봅시다. 손가락질해.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네. 나를 욕하는 너의 그 이유가 뭐든 간에 영어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이셔. 그러니까 너나 잘하셔. 나는 힙합을 하고 아이돌이야. 나는 여기에 맞춰서 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하셔. 라고 아이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보통의 이야기하는 뭐랄까 아이돌들 내지 연예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케이팝이 전 세계에 이렇게 뜬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슬프긴 해도 그래도 BTS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뭘 했습니까?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 춤, 안무
또 그 외에 프로듀싱까지 다 해요. 그러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죠. 그래서 내가 슈가가 짠한 거예요. 이거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건데 BTS의 생산 방식 7계명이라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게 딱 꽂히는 게 뭐냐면은 내 스토리는 내가 짠다. 내 스토리는 내가 짠다. 과연 미국에, 과연 영국에 얼마나 많은 아티스트들 내지 연예 노동자들이 자기의 스토리를 자기가 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방탄소년단처럼 이 차원이 다른, 퀄리티가 다른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 디오니소스 같은 노래와 춤을 보면은 우와 입이 떡 벌어져요. 2018년 마마에서 있었던 아이돌 공연, 아이돌이라는 노래 공연, 농악이 나오고 북청사자 나오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올림픽 개회식 그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 올림픽 개회식 보다가 답답해서 너 보러 왔다는 댓글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내 스토리는 내가 짠다. 아티스트와 아이돌들이 같이 제작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BTS가 다른 점이죠. 자, 이게 파이어 가사입니다. 난 뭣도 없지 해가지고 난 후 비틀대며 걷지. 나 만신창이로 취했어. 막 욕해 길에서. 와, 이 깔끔한 청년들이 길에서 막 그렇대요. 막 욕하고 마시같이 미친놈 같지 막 하면서 제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이 얘기에 우리 청년들이 막 와, 맞아. 내 인생 내가 살지 우리 아빠 엄마가 사는 거 아니잖아. 좀 애쓰지 않고 좀 살아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겁많은 자여, 괴로운 자여, 맨주먹 들고 친구의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려 봐, 다 말이야. 그러면서 싹 다 불태워버려라. 와우. 싹 다 불태워버려라. 와우. 청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전 세계 지구적으로 세계화되면서 신자유주의가 쫙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오로지 경쟁만 남은, 그래서 경쟁에 치여 죽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마음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제가 흥분했어요. 아휴, BTS 짱. 예. BTS 등장 자체가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음악적 주류도 아닌 미국도 아닌 극동에 있는 한국에서, 서울도 아닌 변방에서 제일 가까이, 서울에 가까이 살았던 게 RM 아닙니까? 일산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부산, 대구 막. 주류 기획사도 아닌 작은 기획사에서 화려한 팝단 랩을 중심으로 태동한 이 BTS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스스로 사랑하라. 음악계 주류의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성장했죠. 방시혁이 아침에 정말 양말 벗고 뛰어가가지고 그 PD와 작가들한테 무릎 꿇고 우리 아이들 딱 한 번만 방송에 출연시켜달라고 그렇게 빌고 다닌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방송사 콧대 이만큼 높았었죠. 예. BTS 등장 자체가 우리 사회 변화를 견인해내고 있다라고 난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뭐라 썼냐? 안 보인다. 일단 블랙프루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노래했던 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보면서 여기 사실 리액터거든요. 이 노래들을 보면서 엉엉 울어요. 왜 울어? 방탄소년단이 지난 7년, 8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왔던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도 알아. 같이 겪었어,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지. 다음으로 문화 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일단 빨리 달려봅시다. 자, BTS로 인해서 첫 번째, 이건 되게 중요해요. 서구 중심의 문화가 흔들렸어요. 미국, 영국에서 슈퍼파워라고 하지만 이 서구 문화가 맥을 못 쳐요. BTS 앞에서. BTS에 대한 차별 행위에 맞서서 아미가 싸웁니다.
뭐 땡땡의 베스트 K-팝 부분을 신설한데 말이 되냐고. 거기에 딱 묶어 놓으려고, BTS를 거기 딱 묶어 놓으려고 베스트 K-팝 부분을 신설하고 거기서 상 주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인터넷 커뮤니티의 아미란 팬들을 이해하지 못한 서구의 패배입니다. 두 번째,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흔들렸다. 심지어는 K-팝을 게이팝으로 조롱하는 구독자 600만 명의 미국 유튜버 에단 클레인이 했어요. 게이팝이라고. 보수성의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서 지속적으로 아밍아웃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미 커밍아웃. 나 아미다 라고 하면서 팬덤이다. BTS가 탈마초적인 이미지를 모든 K-팝 팬에게 확대하는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건 홍석규 교수님께서 잘 분석하셨습니다. 서구 중심의 문화가 흔들리고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흔들립니다. 세 번째, 거대 미디어 중심 문화가 흔들려요. 왜냐하면 BTS는 방송국을 통해 성장한 게 아니거든. 새로운 매체를 통해 성장했거든요. 유땡땡. 자, BTS는 미디어 산업에서 스타의 팬덤 가치를 증명한 사례고요. 끊임없이 생산된 BTS의 트랜스미디어. 이 미디어가 계속 다른 미디어로 옮겨가면서 일관되게 자기 스토리를 나오는 그러한 것들과 확장성의 기존의 미디어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BTS는 신권력, 아미 신권력 실행 통로다라고까지가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BTS로 인한 한국 문화의 확장. 이게 K-팝에만 존재하는 커뮤니티 연대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한국 문화가 확산이 되는 거예요. 주요 구성 청소년들의 정체성, 또래 집단의 문제를 K-팝 팬덤이 충족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한국 K-팝 이 팬덤은 대단하거든. 서로 막 전혀 몰라도 서로 도움 주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에 외국 청소년들이 매우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 BTS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한글, 한국어는 물론 K-푸드, K-뷰티, K-패션, K-영화, K-뭐뭐, K-뭐뭐, 땡땡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거를 단 7명의 이 청년들이 해준 겁니다. 근데 군대를 보내요? 에잇. 제가 이거 2018년 마마인데 이 뒤에 아이돌 노래예요. 얘네들이 노래하고 우리 친구들 노래하고 하여튼 이 주변에 저 뒤에 춤추는 거 소고 여성들 소고한 그 장면 북청사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완전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와, 아티스트가 저렇게 공연하는구나. 정치로 갑시다.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개돼지 나오죠. 황새, 뱁새 전쟁 얘기 나오죠. 다 미친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냐고. 세상이 왜 이러냐고. 네가 미친겨. 미친 세상에 안 미친 게 미친겨. 온 천지사방이 다 미쳤는데 너만 안 미쳤으면 네가 미친겨라고 얘기합니다. 뉴스를 봐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댓글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증오가 아무렇지 않다면 넌 정상이 아닌 게 비정상이야 라고 BTS가 이야기하니까 아미들이 뉴스를 보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댓글 보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를 어떻게 정의롭게 할 것인가 해서 고민한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청년에게 갑질을 하죠. 예? 백화점 손님 그 VIP가 딱 해서 뺨 때리죠. VIP 히스토리를 인격 모독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죠. 그리고 하루도 끊이지 않은 고유주의 성추행이 있었죠. 세상은 청년에게 갑질을 하는데 BTS는 청년에게 뭐를 하라고 합니까? 총질을 하라고 해요. 나투데이에서. 견호, 총. 예? 근데 이 총이 그 총이냐 이거지. 아니에요. 그 총은 아니고 실력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죽지 마라. 빛은 어둠을 뚫고 나가. 새 세상 너도 원해? 날아갈 수 없으면 뛰고, 뛰어갈 수 없으면 걷고, 걸어갈 수 없으면 기어. 그리고 견어, 총, 조준, 발사.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BTS가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청년들 아닙니까? 이게 21세기 운동가예요, 이게. 대단해, 대단해. 도전하고 도발해야 돼. 사회적 약자와 연대한다는 게 모토예요. BTS의 모토예요. 그래서 유행 가서 러브 유어셀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별받죠. 올해 아티스트 후보로 방탄소년단 제외되고요. 올해 뮤직비디오 후보로도 방탄소년단 제외되고요. 모 상에서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뭐랄까 차별하고 하지만 기죽지 않아요. 왜? 무시하면 되니까. 아이돌에서 뮤지션으로 가는데 우리 BTS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미들 덕분이에요. 아미들 덕분에 BTS가 세계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아이돌에서 뮤지션으로 가고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정말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BTS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 BTS에 대한 얘기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리니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강의에 대한 얘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BTS의 경제 효과 한번 짚어주셨는데 워낙에 이 좀 파급력이 큰 뮤지션이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환산을 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도 그 효과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BTS와 관련돼서 경제 효과를 얘기하려면은 BTS의 7명의 멤버 하나하나의 삶을 다 조망해야 돼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BTS의 그 경제적인 효과 내지 그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 바로 한국, 코리아 브랜드로 쏠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BTS 멤버들도 소속사들의 많은 노력으로 지금의 BTS가 완성된 거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BTS 팬클럽이죠. 아미의 힘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팬클럽과 아티스트와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한 경우가 네.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서구 같은 경우는 팬클럽과 아티스트가 이렇게까지 친밀감, 유대감, 연대감을 갖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BTS가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서구의 그 외국의 아미들은 여기 충격받는 거예요. 아, 여기 코리아는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그리고 BTS는 다르구나 하면서. 그래서 아미의 존재 자체가 이미 BTS를 이만큼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정말 이 팬과 팬덤의 끈끈한 유대감이 정말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팬들한테 건네는 메시지도 유명하잖아요. 유엔 연설에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종교적인 구원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사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죠. 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나와 친근한 아티스트가 노래를 통해서 따뜻한 눈빛으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 그래 털고 일어나고 실제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BTS의 메시지가 훌륭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덤 사이에 건강한 교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BTS 멤버들이 한국 청년이다 보니까 세계 많은 분들께서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뭐 한국인으로서의 BTS, 또 하나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의 선도주자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그 BTS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인데 BTS의 정체성은 굉장히 그 전 세계에 있는 아미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한국과 한국인으로서의 BTS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 K-팝 쪽에 있었던 모든 에너지와 그 모든 자원을 응축해서 모두 다 이것이 BTS가 모아서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BTS가 예를 들어 젓가락질 하나 해도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신기해서 따라 하거든요. 네. 한국은 저렇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내보내는 것임과 동시에 시대가 이미 그 바뀌고 있는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소위 MZ 세대의 선두주자로서 BTS가 위치되어 있으면서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또 위로하고 같이 동정하고 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리더로서 역할, 세계인의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BTS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래서 BTS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간에서는 멤버분들이 대부분 좀 잘생기고 젊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다른 남성성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안적 남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어느 그 영상을 봤는데 외국의 교수님이 이 젊은 우리 그 K-팝의 이 BTS를 딱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앞으로 남성이 우락부락하고 막 힘세고 이걸로 남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 확실하게 얘기하는 이런 남성형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서구인들이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에 힘, 뭐 폭력, 위력 이런 것이 주가 되는 정체성인 남성이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하고 같이 손잡고 맞잡고 가는 그러한 남성성이 대안적 남성성으로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BTS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젠더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 또 인종 갈등이나 뭐 차별 이런 것들이 좀 BTS가 극복해야 됐던 장애물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BTS가 지금도 인종차별 당해요. 네. 여러 가지 뭐 그래미상도 놓치게 된 것도 그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갈 길은 있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그래미가 BTS는 필요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BTS는 그래미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래미가 BTS가 필요한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변에 상을 주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극복하고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BTS에 대해서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미 좀 두고 봅시다. 예. 네, 정말 뭐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까지 BTS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BTS에 대한 깊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